네,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죠. 서울시장을 놓고 민주당은 후보 경선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.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역 오세훈 시장을 제외하고는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. 시민들께서도 요즘 바라는 거는 내 삶을, 내 일상생활을 얼만큼 편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해 줄 건가, 그런 서울시를 좀 바라는 것 같다. 이것이 서울시장 출마를 좀 공식화하는 의미로 혹시 이해를 해도 될까요? 네,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합니다. 민생을 외면한 자화자찬은 하지 않겠습니다.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민생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고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해볼 만한 선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군이 6명이나 되는데, 물론 여기서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6파전 정도로 경선은 완성이 된 모습이고,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도전할 걸로 보이지만 나머지 후보군들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데요. 성추윤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민주당의 후보가 많은 이유는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? 일단 현직 시장이 없기 때문이겠죠. 현직 시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당 안에서 그 추가적인 도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최대한 현직 시장이 뭐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경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생채기가 날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현직 시장이 있을 때는 좀 도전자가 없는 편이고, 현직 시장이 없을 때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안에 한 정당 안에서의 그 선점을 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사실 6명도 많이 추려진 겁니다. 사실 이 정도로 추려지기 전까지 막 1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도 많았었잖아요. 그래요?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명 정도가 추려지는 상황에서 6명 모두 다 홍보를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할 거라고 보고, 또 이것을 무슨 뭐 개파 대결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들을 하시는데, 이거는 친명 친청 아닌가요? 이분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당권파 아니셨던 분 한 분도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정원호 구청장은 좀 그 당시에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논외로 하더라도 5명 전부 이재명 대표가 이끌던 이재명 그 민주당 시절에 다 당권파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친명이 아닌 분들이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 글을 한 번 올려줬기 때문에 이제 뭐 친명 후보 아니냐는 또 얘기들도 하십니다만, 정원호 구청장이 쭉 해왔던 정치 행보를 보면 친명 행보로 보였던 건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왜냐면 외곽에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대진표를 보고 뭐 친명 대 친청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아마 이분들을 지원하는 또 의원들이 생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분들이 이제 보면, 근데 그분들도 다 친명 의원들입니다. 다 친명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개파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그 권력 구도가 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국민의힘은 그럼 누가 나올 거냐?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.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.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오랜 인지도와 나름의 강점이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고요. 다만 시장직을 오래 한 분들 같은 경우는 피로도라는 함정도 있거든요. 나경원 의원이나 신동우 의원 같은 경우도 훌륭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. 그리고 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 많이 하는 서울의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, 그런 다양한 후보군들이 뛰어들어서 경선을 재밌게 만드는 게 오세훈 시장에게도 도움이 되고 당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경선이 흥행을 해야 본선 후보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후보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긴 한데요.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게 나경원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두 사람이 지난번에도 경선을 함께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는 얘기를 했는데, 배에 구멍 내는 행태를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. 이현정 위원님. 네. 이렇게 저격을 하고 나선 거 보면 출마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은 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하셨기 때문에 뭐 선거할 가능성이, 저는 좀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동안 역정을 보면 항상 선거 때마다 꼭 참여를 하셨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아마 본인도 이제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또 5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한번 도전할 때 이미 몇 번 도전에 실패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한번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지만,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
딴 지역을 다 져도 서울시장을 이기면 그나마 당 지도부에서는 선거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전체 지방자치 광역단체 선거 중에서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결국 승패에 나눠지거든요. 예.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딴 지역 다 이겼는데 서울시장만 졌다. 그러면 이건 좀 패배로 비슷하게 또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시장이 유명한 건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합해서 4선을 하셨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인지도가 꽤 있고 그리고 지난 선거 때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전 동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. 전동에서. 왜냐하면 이런 선거 승리는 굉장히 정말 드문 승리였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당 후보가 서울 시내 전 동에서 다 승리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.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본인 혼자의 어떤 지지율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당에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네. 문제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좀 각을 세우는 것도 그만큼 당이 중도지향적인 이 전 노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서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예. 아마 출마 선언도 꽤 지금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선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출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워낙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민주당보다는 꽤 늦게 아마 시동을 걸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예. 지방선거 또 관심 있는 지역 중에는 부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오늘 전재수 의원 또 박형준 시장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.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까요?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식 행보에 나선 거 보니까 좀 출마로 마음을 굳혔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이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기본적인 배경에는 이제 통일교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도 출마해도 상관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사실상 악재가 지금 겹쳐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실 전재수 의원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의원이 뭐 지금 수사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보통 정치 문법상 이거 수사로 인해서 좀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보를 보인다는 거는 또 내는 메시지도 열심히 할 것, 이거 뭐 열심히 뭐 시장 돼서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지만 수사에서 또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더 시장직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서울과 부산 지방선거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.